학생 여러분, 인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어제 3학년들 수능 봤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이곳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수능을 끝나기까지 대단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여러분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아쉽고 원망스럽고 합니다. 자, 오늘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경제는 민주노총이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교조가 망하게 한다는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의 모습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참으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미래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교조들과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이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님자 붙이기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 있다. 어느 여고에 문제가 생겨서 그 학교의 학생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걸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퇴학을 당해서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 보니까 전교조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다시 원위치로 시켜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 측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상을 밝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학생을 다시 퇴학 처분을 원위치로 돌려서 학생의 신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전교조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결했는데 막상 해결하고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길래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또 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조건을 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땅에다가 박아야 된대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전교조 선생님들의 본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본성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교조가 왜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왜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왜 노동자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발상이다. 저는 그래서 전교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젊은 청년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될 선생님이 노동자로 전락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인연고등학교에 있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은 아마도 저의 얘기보다는 선생님의 얘기가 더욱더 귀에 박히고 받아들여지고 옳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왜 그 중에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양심선언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전교조 선생님들의 문제를 이렇게 위험을 받으면서 세상에 공개를 했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용기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줄 압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양심선언을 한 정의로운 이 학생들을 이지매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바로 교육을 시킬 방법을 찾지 않고 왕따를 시켜서 학교에서 생활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선생들이 해야 될 노릇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묻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주장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옳고 그름의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보수기 때문에 진보를 향해서 대한민국에 어디 진보가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고 전교조와 좌파들이 말하는 허울뿐인 진보와의 싸움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 싸움으로 보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선과 악과의 싸움이고요, 옳고 그름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해안을 통해서 들어온 북한 어민 두 사람 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배에서 두 사람이 16명이라는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가짜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더 유명한 조국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좌파는 거짓말 투성이 정권입니다. 바로 조국을 통해서 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어민들 문제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를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기자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약에 그것을 그 기자가 밝히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졌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짜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기왕에 조국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추천이 됐다 합시다. 세상에 알려진 것 같이 이런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리고 자기가 교수 시절에 했던 바른 말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고 조국이 조국을 죽이는 그런 현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라면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자, 이 정도 된다면 억울하더라도 내려와라, 이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 조국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의는 살아서 언젠가는 바로 밝혀질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봤듯이 뻔뻔스럽게 한이 없는 서울대학교 교수 조국,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해버린
문재인 정권, 이 모든 것이요 좌파 세력들의 본성입니다. 좌파 세력들의 습성입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조선노동당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순수한 학생들에게 민주라는 말을 하면서 자유를 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좌파 세력들은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고 속여왔습니다. 민주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 언제 민주가 있었습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 언제 그들에게 인권이 있었습니까? 환경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한 여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미투 사건을 보셨죠? 미투 사건을 파헤치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자기들 측근들이 미투에 모두가 연루가 되어서 사태가 악화되니 그 말은 어느 순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이제 새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념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온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라고 위장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화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모양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보수 진영의 저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설마 인간이 거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소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이념 무장이 되어 있던 간첩들이고 또 사상이 빨갱이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인간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바로 이런 사태들입니다.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어민들을 다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이들이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설마 그럴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얘기대로 정말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퀘스천마크를 붙여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퀘스천마크를 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발전입니다. 학교에서
과학의 발전은 왜 왔겠습니까? 이거 아닌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발에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첨단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캐션 마크를 한번 붙여보세요. 캐션 마크를 붙여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7년 전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성과 이성, 그리고 영성,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잊어버렸네요. 이 네 가지 성을 가지고 4대 사성 지도자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성, 맞습니다. 이성, 지성, 감성, 영성, 이렇게 4성급 지도자를 양성하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이 부근에 계세요. 저는 그분의 생각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씹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1년이면 250명에서 300명이 되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사비를 들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바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4성급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정작 이 학교에서는 선생 전교조라는 작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요, 유럽식 사회주의와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 한반도에 있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교조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럽의 예를 들어봐라. 미국에도 사회당이 있다. 유럽에도 사회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사회주의가 없고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주의와 혼란스럽게 혼동하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에는 총선이 되면 사회당이 있어서 출마를 합니다. 그것은 건전한 사회주의 사회당입니다. 대한민국도 통일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 당연히 사회당이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은 공산당들이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에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전교조 선생들은 지금 공산당을 사회주의라 호도하고 속이고 기만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점점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져서 선생들이 하는 말이 마치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들면 학생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것이 왜 변화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보니 진정으로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할 시기가 되어서 판단을 해보니 학교에서 배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동료인 인천고등학교 정의로운 학생들은 이미 10년 뒤에 느껴야 될 그런 바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앞서가는 학생들입니다.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 학생들입니다. 정의롭기에 앞서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학생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교조 선생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읽느냐?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당과 연관된 이념 서적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그런 책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인성과 지성을 기를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하고 영성을 기를 수 있는 바로 이런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과 같이 이런 걸 강요하는 선생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자라고 믿는 것입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저희들은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입니다.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치고 있고 환경을 외치고 있고 민주를 외치고 있으면서 그 자리는 민주가 없고 인권이 없고 환경이 없는 것과 같이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거기는 공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을 만들어서 공정사회를 진정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공정사회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으로 국민적 예리한 통찰력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들만 향해서 감시를 하느냐?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수없이 조로남불, 내로남불 사건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좌파와 조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조국같이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보수 진영을 향해서 저희들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정년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너 또한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또한 그 감시단의 대표 김종문이 또한 조국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때 가서 저를 야단치세요. 그렇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께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좌파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사회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로 심어나가기 위해서 타락되어가는 보수 진영의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또 그렇게 감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학생들에게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민주노총이 망가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교조가 망가뜨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100명 중에 90명이 바른 말을 하고요. 10명이 전교조같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10명이 그래도 10명이 이기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저항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저희들과 같은 이런 목소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목소리가 되고 잘 들릴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마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의 결과가 개신교가 탄생되었던 것 같이 그 과정 중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희들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과정마다 한 조각의 벽돌을 쌓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벽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또 제대로 된 인성을 길러서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신 우리 고3 그리고 학구열에 불타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다수의 바른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그리고 철저히 한 번 더 경고하건대 소수의 전교조, 교장을 비롯한 전교조, 이번과 같은 이 사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대잡을 짓지 말고 정의롭게 얘기한 학생들 이지매시키지 말고 바른 교육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또 집회를 할 겁니다. 이런 작자와 같은 전교조 선생을 규탄하고 몰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직도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10년 뒤, 15년 뒤 그때의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았냐는 저희들 그런 원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자라올 때 바른 말을 하신 우리 부모님, 그때 왜 내가 멱살을 잡더라도 바로잡아 두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원망을 잠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원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 인식하시고 양해 바랍니다.